최근에 네. 무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코성형하다가 죽을 뻔했다. 성형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성형 중에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 사고예요. 코 안쪽 교정을 제대로 할수록 사실 또 딱지도 깊지고 하거든요. 오히려 손 거의 안 대고 하면 회복 과정에서는 별로 고생 안 하시는데 하고 나서 코 막히지. 제대로 펴주고 코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코 성형을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만족도는 훨씬 높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무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코성형하다가 죽을 뻔했다. 네네. 아 진짜 이게 코성형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수술인가? 마취 과정에서 혹시 좀 사고가 난다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 마취를 하다가 바이탈 경고음이 계속 들리고 의식이 있었다고? 네. 그러면 국소 마취인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코 주변에만 마취를 해서 하는 수술하시게 되면 막 몸의 위기를 느끼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이제 항진되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혈압이 막 오르고 막 가슴도 아프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 약간 공황이라든지 패닉이 좀 오셨던 것 같아요. 국소 마취 한다고 해서 심박이 뛰고 또 혈압이 오른다고 절대 돌아가실 일은 또 사실 별로 없는데 그때 그 상태에서 수술은 못하지. 그럴 때는 의사가 멈추고 환자분을 진정시킨 다음에 저 같으면 자연스럽게 수면 마취로 유도할 것 같아요. 근데 코 성형 하실 때는 보통 수술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소 마취로만 하시면 수술 중에 계속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무섭죠. 일단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사실 저는 국소 마취로 수술을 별로 권하진 않고 처음부터 재워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코 성형은 수면 마취가 정답인 것 같은데 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전신 마취 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코 성형은 보통 2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수술은 사실 또 전신 마취까지는 또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주의라서 왜냐하면 아예 내 자발 호흡을 없애고 기계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수면 마취는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수면의 유지력이 좋아서 수술 중에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주무시는 게 좋은데 단점은 너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호흡이 떨어지거든요. 산소 호도가 떨어지는 거가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저는 따로 산소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취 용량을 좀 절묘하게 써야 돼요. 프로포폴 마취 중에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면 움직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게 많이 쓰시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사고 나요. 수면 마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 모든 마취 마찬가지겠지만 환자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 산소 포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혈압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마취 용량을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준 상태에서 그 스태프들과 수술자가 너무 수술에 몰입하다가 환자가 산소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수술하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코 성형할 때는 수면 마취가 가장 어떻게 보면 레셔널레한데 그 할 때도 모니터링은 항상 잘해야 되고 수면 마취 용량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별로 위험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스태프 선생님 한 분이 모니터링을 전담으로 한 분이 하시고 수술 중에도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고 사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전공이 이비인후과라서 숨 못 쉬면 기관지 절개해서 바로 뭐 가끔 나오잖아요. 저기 드라마에 이렇게 볼펜 꽂아가지고 뭐. 그게 저희과 전문의가서 딱 한 케이스 기억나는데 제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했으면 그분 사고 났을 것 같은데 축농증 물혹이 너무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진짜 코 바깥으로 물혹이 튀어나오셨던 분이셔서 근데 자기는 죽어도 수면 마취 하셔야 된다고 너무 무섭다고 해서 수면 마취를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조금 그 약에 예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수면 마취 시작하자마자 바로 호흡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셔가지고 바로 마취 스톱하고 뭐 이렇게 산소 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좀 픽업했던 분 기억나요. 제가 할 때 숨 못 쉬어서 돌아가실 일은 없다. 지방 흡입술을 하다가 탈색전증 갑자기 이제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산소 교환이 급격히 저하되는 거. 흡입 과정 중에서 지방 알갱이가 혈관을 막아서 혈관이 갑자기 폐색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흡입이나 윤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운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긴 있죠. 사실 근데 앞에 피떡이 막히든 뭐 지방이 혈관을 막던 그런 색전이나 과다출혈은 진짜 드물다고 볼 수 있고 그거는 뭐 어느 나라 어느 병원에서 해도 비슷한 비율을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니터링만 잘해주고 용량 적절하게 주고
그 수술자나 스태프들의 노하우가 좀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서 대표적인 마취 성분이 리도케인이잖아요. 그거에 알러지 있으신 분 있거든요. 진짜 드물게. 그러면 그걸 샥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꼭 성형뿐이 아니고 모든 수술 정형외과든 뭐든 하다못해 피부꼼에다가 리도케인 쏴도 샥이 올 수 있어서 사실 그런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코 성형은 뭐 색전이 끼거나 과다출혈 이런 게 생길 일은 아마 거의 없고 호흡곤란,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데 그래서 마취를 할 때 좀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걱정하실 정도의 그런 위험성은 사실 아니고 최소한 저희 병원에서는 15년, 20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또 막 부작용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코 수술 후에 입으로 숨을 못 쉬니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자면서 입이 말라서 자꾸 물 스프레이로 계속 입에 물을 뿌려준다든지 갑자기 코피가 흐른다든지 붓기가 심하다든지 부작용 호소하시더라고요. 코 성형 할 때 요즘은 루틴처럼 같이 하는 게 비중격 교정이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지시는 물렁물렁한 그걸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이제 가로막 기둥 구조가 있는데 비중격 안쪽에 있는 연골이 아주 중요한 코성형 재료거든요. 비중격 자가 연골을 떼서 코성형을 해주는 게 요즘 거의 대세죠. 저희 병원은 무조건 비중격을 펴드리거든요. 비중격 교정 수술해서 호흡도 열어드리고 그 연골로 코성형도 해드리는데 그 비중격 연골을 보통 빼면서 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 안에다 지혈솜을 이제 꽉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 지혈솜 넣는 그 지혈 기간이 진짜 괴로워요. 아까 피디님 말씀하시니까 4일을 넣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들죠. 진짜 기절합니다. 진짜 일주일도 넣거든요. 어떤 병원은. 예. 저 대학병 있을 때도 보통 이틀에서 4일 정도 넣어놨었거든요. 코 안에 지혈솜을. 저희는 다음날 빼요. 수술하시고 그 다음날 지혈솜 뺍니다. 저희 병이 전국 제일 짧아요. 어떻게 하루 만에 뺄 수가 있느냐,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 정말 제대로,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많이 갖고 있죠. 저도 사실 개업 초창기에는 이틀 넣어놨었거든요. 이틀 넣어놓을 때도 환자분들이 그냥 컴플레인이 엄청 많았는데 하루로 줄이고 나서는 그런 컴플레인이 싹 없어졌어. 하룻밤은 참으시니까. 아무리 공황장애가 심하고 예민하시고 뭐 해도 하룻밤은 대부분 버티세요. 그 다음날 빼시면 정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만족하시죠. 근데 그걸 이틀, 3일 넣어놓잖아요? 너무 힘들어서요. 빼고 나서도 코가 바로 빵 뚫리고 막 일상생활 바로 가는 건 아니고 1, 2주 정도는 코 안에 딱지가 끼고 좀 진물이 차서 코가 혹 시원하진 않지만 그렇게 못 견디고 막 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손 다음날 빼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답답한데 목도 마르시고 할 수는 있는데 막 정말 죽을 정도는 사실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환자분 살성이 또 막 흐물흐물하고 딱지가 많이 끼시는 살성이면 또 답답하시고 그래서 병원마다 솜을 넣는 기간이 다 천차만별이고 또 얼만큼 또 코 안에 딱지가 끼고 점막이 허니하는 또 병원마다 다르니까 저희 병원에서 한다고 무조건 다 고생 안 하시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 병원은 가장 적게 고생시키는 병원이라고 자부하긴 합니다. 통증, 멍, 붓기 이런 것들은 정말 비교해보면 타 병원 대비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또 그것도 자랑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원장님이 혈관이나 피부에 손상 정말 안 주면서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 노하우야. 잘하시는데 멍붓기가 없으려면 정말 최소한으로 혈관 건드리지 않고 조직 박리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멍이 좀 들거든요. 저도 뭐 젊은 시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도 손이 거칠거나 경험이 좀 부족하신 선생님들이 조금 더 붓기 많이 내고 뭐 이런 건 있지. 손 빼고 나서도 한 거의 일주일 정도는 계속 코딱지 때문에 피딱지나 이런 게 생기면서 코가 한 일주일은 막혀 있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코 안쪽 교정을 제대로 할수록 사실 또 딱지도 깊지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연골만 띡 빼고 손 거의 안 대고 하면 회복 과정에서는 별로 이렇게 고생 안 하시는데 하고 나서 코 막히지. 비중격을 수술할 때 연골만 띡 떼지 말고 비중격을 똑바로 펴주고 비염술이라고 하죠. 콧살도 이렇게 레이저로 좀 줄여서 호흡을 확 열어준 코는 수술하시고 한 달만 지나면 코가 좀 뻥 뚫리면서 삶이 좀 달라지시거든요. 코가 시원해지면서 잠도 푹 자고 머리도 맑아지고 코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되게 건강해지시는데 비중격 연골만 띡 떼고 비중격 잘 안 펴주고 비염수술 안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코 성형, 코 막혀서 많이 오시거든요. 수술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살짝 고생하시더라도 수술할 때 비중격 제대로 펴주고 코의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코 성형을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만족도는 훨씬 높아요. 그렇게 제대로 하셔야 오히려 수술 이후에 모양도 예쁘고 코도 시원해지고 코로 호흡이 잘 되면 몇 달 지나면 피부도 좋아져요.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코 겉에만 막 이쁘게 하는 게 아니고 코의 기능도 반드시 잘 잡아주고 성형해야 된다라고 항상 뭐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형 자체가 위험하기보다는 마취. 성형 중에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 마취 사고예요, 마취 사고. 코 성형은 보통 그래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라서 국소 마취로만 하면 예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무섭고 그러면 막 심장도 뛰고 막 진짜 패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성형 하실 때는 수면 마취를 좀 추천을 드리고, 수면 마취 할 때는 항상 모니터링 잘해야 되고 수면 마취 용량도 잘 정해야 됩니다. 산소도 적절하게 줘야 되고 좋은 시스템과 의료진의 노하우가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코성형보다는 이제 코 안에 솜 넣고 이제 코 안에 딱지 끼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고 그러신 건 사실 아니라서 너무 고민하시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결과적으로 한 3, 4주 지나면 코 호흡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저희 집에서 코 성형하신 분들의 만족도 보면 뭐 코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뻐져서 만족하신 것도 있지만 코가 시원해져서 너무 요즘 삶이 달라졌다, 머리도 맑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대로 해야 결국 나중에 만족도가 크다,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